NCS의 원리,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기타 영역을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죠. 자, NCS 관련된 형태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냐 하게 되면은 총 10개 파트죠. 그래서 먼저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대인관계, 자기개발, 자원관리, 기술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 직업윤리에서 총 10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10개 파트 중에서 지금까지 3개 파트를 공부한 거죠. 핵심 파트. 근데 사실 NCS는 이 3개 파트가 거의 다라고 할 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파트, 흔히들 떨거지 파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떨거지 파트 나머지 기타 파트 있죠. 기타 파트. 이 기타 파트를 묶어서 이번 시간에 한번 1시간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기타 영역 파트를 할 텐데, 기타 영역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단어는 뭐냐면, 바로 의수문으로입니다. 의수문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타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푸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의수문으로 푸는 그런 류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이 문제를 봐볼게. 자, 이건 이제 자원관리 문제인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돼 있네. 땡땡 엔터테인먼트 홍보사원 A는 다음 주 목요일에 열리는 부산 락 페스티벌 개막식 행사에 초대되었어요. 개막식은 16시부터 시작해서 20시에 종료됐는데, 입장은 행사 종료 3시간 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행사 당일 13시에 회사에 출발이 가능할 때 아래 제시된 이동 수단별 소요 시간을 참고하여서 A가 선택할 교통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딱 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선택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당연히 이제 도착하는 거와 관련된 거, 일단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도착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시간과 관련돼 있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시간과 관련되거나 돈에 관련되거나 그런 게 전부 다 자원관리 파트예요. 왜? 우리가 하고 있는 자원관리지, 우리가 입수해서 하는 자원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대부분 시간과 돈에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자원관리 문제인데, 그런데 이 문제는 표가 있고 일정의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는 수리 파트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형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얘는 자원관리에서 나올 수도 있고 수리 능력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리 능력을 배운다라는 건 이런 것 같은 자료 해석을 전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다 배우는 것이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자원관리지만 수리 때 배웠던 그 감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 결국 뭐냐면, 이 해당되는 이제 부산 락 페스티벌에 갈 때 언제 가야 되냐 하게 되면은, 얘는 16시에서 20시 사이에 하는 행사인데, 얘는 행사 중에 3시간 전까지 하기 때문에, 얘는 행사 중에 20시잖아. 20시 거의 3시간 전이기 때문에 얘는 17시까지 도착하셔야 돼요. 17시까지 도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교통편 중에 어떤 것이 17시까지 도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형태 문제는 그러면 선택지 중에 1번, 2번, 3번, 4번, 5번 각각 계산을 해서 17시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걸 고르는, 그렇게 풀면 정답이 나오겠지만 그건 NCS는 감각적인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감각적으로 푸냐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교통수단 중에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것부터 넣는 것이 맞겠죠. 왜? 어차피 문제는 17시 전에만 가면 되는 거지, 좀 일찍 가는 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통수단 중에 제일 빨리 도착할 것부터 먼저 넣는 게 좋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상식으로 보게 되면 비행기가 빠르겠죠, 비행기. 그렇죠? 근데 비행기 중에 지하철보다는 택시가 더 빠르겠죠? 그러면은 얘부터 빨리 넣어보는 겁니다, 얘부터. 그렇죠? 그래서 얘부터 넣는다고 하게 되면 일단 먼저 비행기로 하는 거죠, 비행기. 그럼 비행기 관련된 부분은, 비행기는 김포공항 가서 김해공항까지 도착하는 것이 15시 35분에 갔는데 총 50분 걸리기 때문에, 그럼 요 시간은 15시 35분에 50분을 더하면은 16시 25분이 되겠죠. 25분. 그래서 공항에 도착했어. 공항서부터 가는 건 택시로 하는 거죠. 택시. 그러면 김해공항부터 택시까지 가는 시간은 총 30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30분을 더하게 되면 결국 얘는 16시 55분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17시에 도착하는 게 맞잖아. 그럼 정답이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넣어보는 것도 감각적으로 넣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알아두면 되는 형태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자원관리 형태 문제이다 정도는 알아두시고, 만약 자원관리가 출제하지 않는 기업이다, 우리 기업, 내가 지원한 기업은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3개만 출제하는 기업이야, 그러게 되면은 아마 이런 게 문제 출제하고 싶으면 얘를 수리파트 출제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얘는 수리파트 출제를 할 수도 있고 자원관리 출제할 수도 있는 그런 류의 문제이다 정도는 알아두시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처럼 기타 영역에서 출제할 수 있거나, 아니 앞에 의수문에서 출제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문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기타 능력의 원리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의수문의 원리로 푸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이번은 여러분들 결국은 암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기타 파트는 결국 암기해야 할 부분이 꽤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암기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조직 이해 능력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문제냐면 신입사원 K는 입사 후 1년이 가까워지면서 조직 내 사람들의 면면을 대부분 알게 됐다라고 나와 있네. 이거 사례잖아, 사례. 대부분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에 물어본 거 보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럼 끝에 물어보는 거 쭉 넘어가서 끝에 물어보는 게 뭐나 봤더니 조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려고 한다 했었을 때 항목을 적절하지 것. 즉, 조직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필요한 항목이 아닌 거 고르는 형태 문제이네. 그런 것처럼 사례가 쭉 나오는 건 NCS는 대부분 사례를 연결해서 문제를 내려고 하겠지만 이 사례는 중요하지 않더랬죠. 문제도 물어보는 것만 보시고 정답 찾는 게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조직의 항목으로서 알아야 될 거 적절하지 않는 게 뭐냐 그러게 되면 이거의 정답은 뭐냐 그러게 되면 이 문제는 이제 해당되는 조직의 특징에서 갖고 온 문제거든요. 그럼 조직의 특징이 뭐냐 했더니 목적이 있고 그렇죠? 구조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환경에 관련된 또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얘는 정답이 4번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유의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처럼 조직의 특징을 외운 다음에 그 외국을 곧바로 대입해도 되고 사실은 감각적으로도 풀 수 있죠. 왜 그러냐? 우리가 해당되는 어떤 조직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 조직이 해당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거나 어떤 환경이거나 어떤 구조에 있냐는 건 그 조직을 특정화시킬 수 있는 내용인데 위치는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왜 그러냐? 이게 강남역에 있거나 역삼역에 있거나 그 조직의 특징에 관련된 그런 내용은 아닐 거 아니야. 상관없을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해당되는 위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알아두시면 좋다 정도. 이것처럼 외워야 좀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물론 기타 파트엔 많이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감으로 푸는 문제도 잘 나오죠. 어감 푸는 문제. 예를 들어 이 문제 봐보세요. 이건 자기개발 능력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씨는 입사 4년 차의 대리야. 최근 회사에서 주최한 직장인을 위한 자기개발 상상이라는 주제 포럼에 참석했는데 참석해 무슨 씨의 말로 적절한 것은 이건 맞는 걸 고른 건데 맞는 거. 그쵸? 맞는 거 고르니까 틀린 건 정답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어감으로 묻는 건 뭐냐면 대부분 이런 형태 문제 중에 뭐뭐만 그럼 틀린 확률이 큽니다. 어감적으로. 한정시켜버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틀리는 거죠. 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한정시키기 때문에. 여기도 뭐뭐 많이 있잖아. 그럼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어감만 딱 봐도 정답이 나올 수 있는 형태 문제가 또한 많이 나온다라는 걸 또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선택지만 보고 정답을 찾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선택지만 보고 정답을 찾는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의문문 중에 의사소통에 나와 있는 독해랑 관련된 형태 문제는 선택지만 보고 정답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 봐보세요. 얘는 이제 대인관계에 해당되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다음 사례를 읽고 갈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 쭉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이것도 보지 않고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는 걸 본다고 했을 때 먼저 선택지를 빨리 봐보라는 거야. 선택지 흐름을 보고 다른 거 하나 있으면 정답이 되거든요. 이 문제 보게 되면 1번 봤더니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논평과 제안을 내용 뭔가 좋은 내용인 것 같아. 긍정적인 내용인 것 같아. 2번 타인의 의견 발표가 끝나기 전에 타인의 의견에 대해 공격한다. 이건 부정적인 내용이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개인적인 수준에서 미묘한 방식으로 서로 공격한다. 부정적인 거야. 비난한다. 부족하는 거야. 그쵸? 좋지 않은 감정 섞고 토론 부정적인 거죠. 아까 볼 필요 없이 2번, 3번, 4번, 5번은 부정적인데 1번만 긍정적이면 정답이 1번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필이 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독해랑 관련 형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만 보고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도 또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기타 형의 마지막 문제인데 마지막은 영역적 특징을 가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직업윤리 파트의 이 형태 문제야. 보시면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는 A는 최근 매출 하락으로 고민이 많은데 할머니가 들어와서 저렴한 스마트폰을 추천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렴한 스마트폰은 대부분 단종되거나 재고된 게 저렴하겠죠. 그걸 추천을 했어. 추천을 하면서 굳이 꼭 재고 상품이라는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물어본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만약 공기업이 아니라 일반 대기업에서 나오는 형태 문제라고 하게 되면 대기업은 뭔가 수익적을 많이 고려할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공기업의 직업 윤리는 말이죠. 이런 류의 문제는 항상 가장 윤리적인 걸 정답을 해요. 그러니까 직업 윤리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공기업의 직업 윤리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더 윤리적인 걸 정답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 문제는 좀 더 뭔가 합리적인 게 존재 찾기보다는 그냥 가장 윤리적이게 이거는 그냥 재고 단종된 상품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거는 공기업의 직업 윤리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처럼 공기업의 ACS의 직업 윤리 문제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항상 정답은
가장 윤리적인 걸 정답으로 찾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타 영역까지 한번 같이 봤어요. 자, 기타 영역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되는데, 근데 막 외우는 것보다는 외울 때마다 얘는 어감주로 풀 수 있네, 얘는 선택기만으로 풀 수 있네, 또 해당되는 문제는 얘는 해당되는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거는 수리 영역에 해당되는 이론으로 계산해야 되겠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좀 알고 문제 풀게 되면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문제 푸는 형태의 흐름을 잡을 수 있게 기타 영역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의 몇 가지 내용을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우리가 NCS에 해당되는 원리 강의는 이걸로 끝입니다. 근데 원리는 말 그대로 원리만 딱 알려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책을 보고 그냥 막 공부하기보다는 항상 각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의 원리를 머릿속에 놓고 공부하시게 되면은 같은 시간 공부에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원리 부분을 빠르게 한번 딱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거의 1회독의 효과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긍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원리 관련된 강의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NCS 공부, 특히 이제 우리는 NCS 기술 강의가 있죠. 아니면 NCS 심야 파트가 있죠.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강의를 들으시고, 강의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추가적인 강의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교재를 통해 가지고 이 NCS 원리를 계속 잘 대입할 연습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공기업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